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에 안착하고 축포를 터뜨린 지 하루 만에 오늘 시작하자마자 크게 좀 휘청였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고조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회복이 좀 정말 빨랐다는 거죠.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중동 불안에도 3,000선 사수.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가 1.7%가량 빠졌죠. 2,97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2.3% 급락이었고요. 하지만 장중에 보면 코스피가 낙폭을 거의 다 줄여내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코스닥도 1% 안쪽으로 낙폭을 크게 줄여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원전이 또 신고가를 써냈고요. 오후장에 로봇과 또 AI가 선전을 해주고 급등 종목들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현명한 대처와 이 판단이 함께해야 이 시장을 제대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들도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 먼저 띄워주시죠. 자, 오늘장 두 분이 갖고 온 특징주입니다. 자, 먼저 이권희 대표의 특징주는요. 오늘장 네이버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맥락이군요. 더전 비주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권희 대표님, 지난주 초만 해도 네이버 20만 원대를 간신히 넘었는데 오늘 거의 뭐 30만 원 근처까지 다녀왔습니다. 멈추질 않는데요? 네. 일단 시장이 주도주를 또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카오가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거기에 삼성 SDS, LG CNS 듣기만 해도 무거운 종목들이 그렇죠. 요즘 연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정부의 AI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하정우 수석 관련된 것도 엮여 있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쏘버린 AI를 주도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고 있는 거죠, 시장은. 예.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 이게 지금 쏘버린 AI랑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계가 좀 애매한데 이게 같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CNS도 보면 AI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CBDC 관련된 그 한강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스코 DX라고 하면 DX는 뭐의 약자냐면 디지털 전환의 약자였거든요. LG CNS가 표방하는 건 AX입니다. AI로 전환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워낙 눌려 있었던 네이버가 다시 한번 AI의 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좀 주면 좋겠는데 조정을 안 주고 계속 가죠. 맞아요. 네, 오늘도 뭐 LG CNS는 고가를 내고 살짝 이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또 삼성 SDS가 또 오히려 양봉을 길게 뽑았고. 그렇죠. 카카오가 좀 쉬어갔는데 그럼 오늘 카카오 같은 걸 좀 사야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도 좀 전에 뭐 우리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방원이 도대체 주도주를 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주도주를 내주지 않고 새로운 주도주가 또 등장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좋은 흐름인데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투자자들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 상승장이 없었습니다. 상승장다운. 그러면 이럴 때는 너무 겁먹지 말고 올라가는 거에 또 따라붙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네이버는 올라갈 여력이 아직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실적 이런 걸 베이스로 지금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적도 뭐 PER 20배면 싸죠. AI 밸류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면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조금 사놓고 이제 기다리든 오늘 외국인들이 88만 주나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7% 이상을 상승을 했다. 국민들이 이제 네이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주의 귀환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 이제 주식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네이버 카카오는 워낙 다 갖고 있거나 물려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이거 괜찮아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 번의 이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살펴드렸고요. 자, 김민준 전문가의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더전 비주얼 역시 뭐 AI로 봐야 될 텐데 요새 탄력이 좀 좋던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담당하신 PD님이죠. 예. 야인 시대 오랜만에 2년 만에 복귀를 했었거든요. 예. 첫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수익들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30% 넘게 수익이 나셨을 텐데 그때 이제 54,000원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드렸었고요. 결국 이제 스몰캡 종목들의 뭐 저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92,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는 말씀드린 게 한글과 컴퓨터 외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도 실적이 있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이건희 대표님 말씀대로 뭐 실적과는 무방하게 뭐 모멘텀, 정책 모멘텀 타면 주가들이 불이 붙어요. 스치면 폭등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저는 기간 조정의 형태에서 차트 모습 보시면 제가 금방 표시해놨던 위치에서 좀 가격 추천을 드렸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사 영업이익률 괜찮고요. 기본적 분석상 크게 문제 없습니다. B2B 쪽에 이제 전자회계를 하는 기업이고 ERP 쪽에 솔루션 시장에서 독보적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 1위라는 건 고객 락인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고 이제 클라우드 전환 매출이 비중 증가가 되면서 고정 수익이 확보되는 기업이고 최근에 보면 이 AI 기반 업무 자동화 이제 보안 기술 확대로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돼 있다는 거. 여기는 최근에 교육 플랫폼까지 산업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있어졌죠. 시장이 오늘 중동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갔던 상황인데도 제주은행과 이제 디지털 뱅킹 사업 구체화 소식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 지금 위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위치 자체는. 물론 상방이 이제 어디까지 열릴 것인가. 요즘에 조방원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이건희 대표님 계실 때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3만 원, 3만 5천 원, 뭐 최대 맥시멈 5만 원 받는데 지금 뭐 7만 원을 향해서 가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다른 기대 수익률이 높여 보여지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수급의 전환과 아랫단에 있는 탄탄한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결국 시간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의 위치도 괜찮고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남아 있어서 도전 비전 한번 갖고 나와봤고요. 제가 목요일 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특징주를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AI를 키워드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희 대표의 특징주는 네이버를 살펴드렸습니다. 소버린 AI, 한국형 AI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정부 투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쉬지도 않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장도 여전히 강한 모습, 특히 오후장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의 특징주 더존 비존이죠. 최근 흐름 상당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이 AI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이 기대감과 함께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오늘장도 4% 가까이 올라갔군요. 자, 특징주 두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립니다. 서울전화 325-8200,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해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그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드리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 그래요. 특징주를 이야기할 때부터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화이트 하이드레인저님의 종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 조정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매수 가격이 59,800원입니다. 9% 비중이죠. 오늘 거의 뭐 7만 원 근처까지 다녀왔는데 도대체 언제 쉬어갈지 모르겠는 종목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대로 계속 갈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뭐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이거. 일단은 뭐 밸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가 좀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 모멘텀이 더 중요하고. 지금 성장이라는 이제 원전이 드디어 성장주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이제 수급을 좀 계속 확인해 보실 필요 있는데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한 270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파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샀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개인들은 많이 오늘 이익 실현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더 가느냐 못 가느냐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사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꺾이고 나서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된다. 이제 그러면 그 자신감이 없으면 예. 올라갈 때마다 나눠서 파시는 게 사실 맞고요. 근데 이제 비중이 한 9% 정도니까 뭐 일단 뭐 한 절반 정도를 목표가를 한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정해놓고 근처에서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마냥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예. 지금 분위기는 뭐 영원까지 다 끌어모으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두산 바켓 같은 종목들이 올라온 게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 약했는데요. 에너빌리티만 강했거든요. 예. 그냥 한마디로 별로 이제 비주력 회사 팔아서 자금 확보하겠다. 뉴스에는 현금이 없어서 지금 난리다. 뭐 7천억 현금이 없다라는데도 예. 비주력 회사 판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든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이 이제 구조조정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금감원의 반대로 실패했죠. 주주들과 금감원의 반대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현금 확보를 위한 비주력사들 이제 팔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오늘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러브콜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니까 좀 계속 외국인들이 살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명확하게 얼마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추세를 조금 추정하시면서 예. 예, 본인의 목표 수익률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올라가고 나서 팔고 나서 올라가도 후회하지 마시고,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꺾이면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것 같으면 그때 나오셔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하는 영역이지 여기서는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자리 목표 수치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많이 단기간에 올라온 정말 사실 묵직한 종목인데 말이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목표 주가를 정확히 정해 놓으시고 그 위치가 되면 비중을 확실히 덜어내는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미님의 종목입니다. 이거 막판에 난리가 난 종목이죠. 위메이드입니다. 62,000원에 20%. 이 가격만 딱 들어도 굉장히 오래된 가격인데 실제로 보유한 지가 4년이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막판에 갑자기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42,000원대까지 올려놓게 됐는데 62,000원 매수 가격이 아직도 멉니다. 자, 재평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김윤준 전문가님, 오늘 종목 진단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위메이드 4년 보유하셨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실이 별로 복구가 안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해치 종목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게 예.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의 운영 계좌의 위험 수익을 낮추기 위한 교과서적인 방안은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해치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기관 쪽에 근무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하죠. 사실은 지레 겁먹고 좀 넣는 경향도 있지만. 예.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제가 왜 관심이 있냐면 이 정책 모멘텀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변동성 부분이랄지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앞에 원화라는 게 꼭 달립니다. 예전에 이제 플레이 투 더 넌할 때 조각 투자자 특히 예. 이제 부동산, 미술품 이런 부분들 화두가 한번 됐었고 게임 파트에서 그게 붙었죠. 그래서 제가 주된 요소나 잘할 것이지 종된 요소로 가는 게 주식 시장에 맞는 것이냐, 누군가 사기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재평가답게 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안 마련도 안 된다면서 다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당이 다수석이니까 가능해 보여요. STO가, 원화 STO가. 근데 지금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동의해주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글을 쓰면서 법 제도화도 안 됐고, 뭣도 안 됐고, 이런 걸 다 써요. 다 쓰고 나서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 이제 결론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납니까? 네,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유진투자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첫 출발은 법 제도가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 모멘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때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사실 플레이 투 더 원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내려오기 전에 이 뉴스플로우를 봤어요. USDC에 관해가지고 위메이드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모두라도 자세한 내용을 적어 놓겠다. 예. 그래서 그 뉴스가 지금 화두가 되면서 올라왔고
일봉상 변곡점을 돌파했습니다. 뭐 일본 거래량으로 봤을 땐 평균 거래량을 좀 넘어갔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너나 없이 전부 다 자기가 대당주라고 해요. LG CNS는 LG CNS가 대장이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가 대장이고 또 네이버는 또 디지세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게 대장주는 될지 모르겠지만 낙수 효과로 상당히 또 뭐 보안 관련 이런 데들 결제 관련 종목들도 막 가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NHNCP 이런 거 보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 갔거든요. 저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레퍼런스나 레파토리를 좀 갖고 있는 쪽은 CBDC에서 뭔가 스토리를 갖고 있었던 LG CNS가 맞고요. 한강 프로젝트 때 LG CNS가 한 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기술력이 있다는 부분이고 위메이드는 뉴스 플로우에 반응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미국 쪽의 서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얼마나 접목 요소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4년 동안 그 아픔과 역동의 시절을 잘 겪으셨던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물려서 보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실률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23,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43,000원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만회하셨고 적어도 밑방향으로 조금은 열려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의 유저의 단가가 62,000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능할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 부근으로 좀 보게 되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릴 때 이제 반등의 폭이 나와 있는 여러 유튜버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하모닉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X에서 A까지 내려갔을 때 피보나치로 100%의 되돌림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또 피보나치의 확장이 12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주가는 48,000원에서 5만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5만 원이 넘어갈 때 피보나치의 확장으로 가는데 그것은 정책 모멘텀의 위메이드에 투심을 얼마나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은 어려우시겠지만 5만 원대 오셨을 때 과연 비중 축소를 해서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지만 반토막 났던 주가를 마이너스 10%대 빼냈다. 그러면 운영자금을 회전율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는 좀 띄어내서요. 10% 정도를 띄어내서 다른 데 조금 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실적 부분은 올해 위메이드가 굉장히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건희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뭐 실적이 지금 부각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모멘텀에 따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 제도화가 연기되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한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지점을 5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시고요.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 거는 그때 이제 열려있는 구간에 따라서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 주봉 기준으로 동반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정도로 지금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62,000원 그 매수 가격까지 만약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로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흔님의 종목인데 이구산업 보도록 하죠. 구리 관련된 종목이죠. 확실히 그 AI 시대,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뭐 여기저기 전력망 확대되고 이러면 구리가 들어갈 테니 이거 수혜주로 부상되는 모습이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매수 가격 보면요. 매수한 가격이 5,300원에 20%입니다.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은 매수하신 지는 한 몇 달 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무은님께서는 구리값은 언제나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이구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구리가 이제 가격이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구리 가격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때문이죠. 예, 트럼프가 본인들 국민들이 못 사는 이유가 너희들은 중국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리가 못 가는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예,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뭐 4월달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뭐 관세 우리나라 이제 무역협회 이런 데서 구리는 좀 전략자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외를 해줘야 되지 않냐 품목관세에서 뭐 이런 얘기를 건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 자리는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
한번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5,300원 정도라고 하면 뭐 관세 문제가 아니고 구리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금 보면 뭐 전력기기 다 그거고요. 구리가 다 들어가고 예. 두산에너빌리티 터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해저 케이블도 다 구리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리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구리 광산 자체도 지금 채굴하기가 굉장히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좋은 뉴스 한 번만 나와도 5,300원은 그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예전에 한번 3월 달에 이 6,000원대 갔을 때 요 무렵에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전에 훨씬 전에 사셨거나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사실 월봉 보면 더 흐름이 알 수 있는데 구리 가격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6,000원까지의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관세는 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는 탄탄하고 오히려 이제 뭐 공급 사이드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리 가격은 좀 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관련해서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구리 동판 관련된 뭐 전문 기업이니까 그 이슈가 한번 나오면 한 6,000원까지는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20%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6,000원대는 한번 10%로 좀 줄이시고 더 추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예. 다 팔지 아니면 더 일부는 좀 끌고 갈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이었습니다. 구리 관련돼서 가격 괜찮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관련돼서 잡음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잘 인내심 갖고 지켜보시면 6,0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그 가격 한번 기억을 해 두시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가보죠. 하루하루님의 종목입니다. 화장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VT입니다. 39,350원, 15% 비중. 이 정도면 뭐 최근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반등 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VT와 뭐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보실 텐데, VT는 최근에 6월 들어서는 초에 고점 쓰고 나서 오히려 시장은 올라가는데 여긴 자꾸 좀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VT. 여기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불안할 종목이 맞습니까? 불안할 건 없죠. 근데 저는 뭐 화장품 쪽에서 스몰캡 종목은 아예 공략을 못 했고요. 이제 뭐 좋아하는 K-뷰티 중에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상당히 뭐 공략을 좀 했었습니다. 물려도 받고요. 뭐 복구도 좀 해봤고 했는데 코스맥스나 한국쿠마가 막 떠서 돌아다닐 때 그나마 좀 눌림목에서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거는 실리콘투밖에 없고요. 이것도 지금 저의 그 레이더망에서 이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격은 뭐 한참 밑에 있었던 쪽이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VT를 공략하셨는데 일단 그 좋게 보여지는 점. 적어도 이렇게 딱 종목을 받아보면 가격이나 이 시청자님이 왜 샀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뭐 성인지 감성하고 좀 비슷한 건데 저는 고민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뭐 눌림목의 62동 평균 정도도 본 것 같고 위로 세워져 있는 뭐 캔들 모양 이런 데 뭐 좀 지지받지 않겠어 이런 고민도 좀 보여지고요. HTS 열었더니 영업이익률도 꽤나 괜찮네. 뭐 등등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시고 나서 좀 실패했을 때 불안감이 있었을 때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거거든요. 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손실 뭐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나고요. 예. 잘 이겨내고 손실 좁히고 수익 내는 것도 결국 그것도 실력이고요. 단지 이제 좋은 쪽으로만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면 충분한 고뇌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 조금 어려운 종목 쪽에서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이걸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모양새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개인 수급들이 좀 박차고 오는 쪽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주가가 공매도 타켓도 많이 되고, 대차장고도 좀 넣는 쪽이어서, VT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그럼 뭐 주가 일단 부여잡아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 쪽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을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좋은 쪽은 VT가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으로도 진출을 했어요. 전고체 쪽에.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저온 인상연 타입을 하고 있는 산화고체물하고 이제 두산 퓨어셀이 최근에 재생에너지 모멘텀을 타고 많이 갔는데 예. 여기도 지금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하는데 느닷없이 2차 전지 전고체
수소에 열려든지 어찌됐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예. 화장품 쪽에서 돈 잘 버는 걸로 그쪽에 진출했다고 하면 사업의 확장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좋게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기술적인 타점 문제인데 조금은 보유를 해보시죠. 조금은 보유를 해보는데 엄연히 지금 주도력이 조방원 다음에 있었던 쪽이 어디냐? 내수 소비 쪽에서는 화장품이거든요. 주도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대신 이 주도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죠. 수급의 전환이라든지 그러면 호흡 길이는 좀 길게 하셔야 된다는 것 같고 된다는 말씀이고 좀 짧게 보고 싶습니다. 손절매에 입각하는 게 저는 기본 취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좀 급하게 사신 것 같아요. 35,000원대 한번 사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약간 좀 급했다. 그래도 내일 정도까지는 이번 주 내내 반등을 좀 한번 기다려 보고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36,000원에 채우도록 하고요. 10% 정도 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그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주가의 이익 모멘텀은 좋으나 내가 조금 속도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 더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채우도록 하고요. 만약에 매집이시라면 내가 좀 모아가겠습니다. 화장품 나는 뭐 K뷰티 좋게 보는데 그러면 35,000원대 받아야 됩니다. 주가는. 근데 그게 녹록지 않죠. 예. 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 투자라도 좀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정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절가를 찍지 않고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신고가 언저리인 45,000원 돌파는 한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월봉, 지금 월봉 차트 모습이에요. 월봉 종가 마감 모양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합니다. 다음 달에는 무조건 양봉 떠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월봉 종가 마감이 최대한 시가 언저리로는 좀 붙어서 마감되든지 시가는 41,600원입니다. 꼭 확인하셔라. 정리해드리고 손절가 36,000원,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 한번 노려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VT 살펴드렸습니다. 화장품 종목이죠. 아래쪽으로는 36,000원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위로 갔을 때는 신고가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님의 VT까지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가보죠. 난난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엔 신재생, 태양광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인데요. 32,200원에 14%입니다. 하나솔루션 현재 주가가 32,000원을 약간 밑돌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매수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죠. 14% 비중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하나솔루션이 반등 흐름을 강하게 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이 미국에서 뉴스가 또 나오면서 이것도 태양광 어렵지 않나 이런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감들이 또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알아보죠. 자, 이건희 대표님,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어떤가요? 일단 뭐 최근에 안 사시고 더 기다려야 할까요?라고 보면 예전에 사셔서 물린 거면 1년 전에 사신 거거든요. 꽤 된 거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일단 하나솔루션 지금 바닥권 탈출은 했습니다. 이제 그게 왜 탈출했냐가 중요한데 올라온 시점이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 올라온 겁니다. 1분기에 적자 날 줄 알았는데 흑자를 냈다. 예. 근데 지금 가이던스상으로는 올해 한 7천억 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가이던스가 수정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벌면 주가는 더 가야죠. 가야 되는데 2분기에 한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면 사실은 뭐 IRA건 뭐 할아버지건 나와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IRA 법안도 아직은 지금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상원에 올려보냈더니 상원에서 지금 막 이래저래 막 누더기를 만들고 있죠. 예.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 뭐 자기들의 이제 이권이 서로 개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일단 태양광은 뭐 26년에 60%까지 줄이고 뭐 27년에 20%까지 축소하고 28년에 전면 폐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분위기가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IRA도 생각보다 폐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나오면서 5월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이 법안 이슈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 확인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사신 거면 단기로 접근하신 거다라고 보면 저는 좀 뭐 단기 반등 나오면 좀 빠져나오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안이 발효되고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 안 하고 지지부진 상원에서 있다가 180일 지나면 또 다시 재논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그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중국 거를 규제할 거다.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올려버렸는데 예. 상원에서 지금 아직도 통과 안 시키고 있죠. 그거 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폐지됐습니다. 다시 처음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상원 의원들이 결정을 안 해주면 예.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 당분간 근데 계속 불확실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뭐 2분기 실적은 적어도 한 뭐 기다리려면 7월 중순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이슈가 있어서 한 3만 6천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 뭐 아니면 3만 한 4, 5천 원 정도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든가 아니면 좀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오시고 지금 종목들이 되게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논란이 있는 섹터에 가서 괜히 힘들어하실 필요 없다. 논란이 변수를 괜히 견디지 말자. 그렇죠. 남들은 이제 1차 방정식 풀고 있는데 혼자 지금 5차 방정식에 예.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에 반등 나올 때 좀 빠져나오셨다가 오히려 지금 태양광 풍력 쪽은 국내 이슈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예. 뭐 아니면 태양광으로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오히려 국내 이슈만으로도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약간 미국 포지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반등 나올 때 좀 빠져나오셨다가 오히려 이제 이게 해결되고 내가 죽어도 하나솔루션을 사야 되겠다. 예. 그럼 해결되고 사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미국 IRA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상 신재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중에서도 국내 쪽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힌트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바로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BC 가나님의 종목인데요.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미코입니다. 15,300원에 20%. 지금 미코가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향후 단기, 중기전만 부탁드립니다. 아주 뭐 길게 보실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15,300원이면은 뭐 아주 최근에 접근을 하셨거나 아니면 1년 된 거거든요. 자,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미코입니다. 짧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주가가 너무 높아질 때 따라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거는 뭐 아마 제 방송 보시고 사신 것 같은데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잘 거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종목이 쉬운 쪽은 아니에요. 예. 뭐 전문가분들 잘 안 다루지 않습니까? 펄스히터 쪽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믿고 제가 세미콘 코리아 갔다 왔을 때 가장 좋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 코미코,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맨 종목이 있는데 어찌됐건 자회사 코미코 실적 세정부품 쪽에서 좋고요. 자회사들이 다 괜찮아요. 일단 미코 파워 있고요. 수소 쪽으로. 그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 또 뭐 진단키트 쪽도 손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쪽이 미코의 이제 펄스히터인데 펄스히터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TC 본도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펄스히터가 이제 TC 본도를 보게 되면 하부와 상부가 나눠져 있는데 칩과 기판을 연결할 때 숄더오버를 녹여서 접합을 해요. 그게 이제 펄스히터. TC 본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당연히 여러분들 해외 고객사가 있겠죠. 예. 사실 일본에 다 의존했는데 미코가 이제 개발을 했던 부분이고요. 국내 고객사도 두 군데가 TC 본도 쓰는 쪽 딱 뭐 생각해 보면 두 군데밖에 없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뻔할 뻔짜입니다. MRM yap와 TC 본도 쓰는 쪽은 뭐 S 모 기업하고 한미 모 기업이니까. 그렇죠. 최근에 미코는 실적이 좋고요. 자회사 쪽 실적도 괜찮은 쪽입니다. 올해 이제 밸류 부담은 상당히 있는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보유하신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고점 상단에서 좀 달려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주가는 일정 부분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멀티플 모멘텀을 받았어요.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최근에 뭐 중국산 폐렴 이거 퍼진다면서 막 코로나 확진자 동남아 쪽에 나온다는 소식도 있었고 코미코가 최근에 또 많이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의 100% 넘게 올랐거든요. 코미코가. 그러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진입 타점에 대한 고뇌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내가 칼 같은 진입 타점 내가 사면 올라가야 된다. 이건 오만한 거고요. 예. 주식시장의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에 모든 전문가들이 다 취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투자 아이디어를 다르게 얻어보자고요. 비중이 20%인데 내려왔을 때 어떠한 대응책을 좀 가질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주가의 단가 경쟁력만 보자면 저는 좀 비싼 가격에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중동 리스크가 솔직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이라크 미군 기주 폭파 뭐 이런 거 나오면 내일 뭐 끔찍하죠. 내일 출연 안 하고 싶죠, 이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다는 부분이 평균 단가가 12,000원대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 부분은 적어도 지금 13,000원에서 12,000원대로 밀어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택하셔야죠. 나는 돈이 없어서 조금 더 기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13,000원대 와서 추가 자금을 확보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손절매를 짧게 채우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든지. 근데 저는 뭐 손절매 채우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예. 주가가 더 높이 갈 것 같아서. 그러면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적정 비중이나 한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추가 매수의 가격은 1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측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숨에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처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신고가 언저리로 붙을 수 있을 만한 내용 자체가 있어요. TC본도의 부품이 상부까지 들어가게 되면 미코의 예. 펄스히터 쪽의 매출 부분은 늘어날 겁니다. 목표가는 17,500원 1차 목표가를 일단 선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꼭 13,000원대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부터 고민할 것은 평균 단가를 13,000원에서 12,500원의 레인지 범위로 맞출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코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전략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권통 AI 뉴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동 불안에도 개미들의 사자 행렬에 코스피가 3,000선을 사수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코스피 시가총액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코스피가 낙폭을 대거 만회하며 선방했습니다. 단연 1등 공신은 개인인데요. 현물 시장에서만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3,000선을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는 등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9일 만입니다.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 해운업계는 경계태세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를 중심으로 해상물 동량의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원자력 발전 확대 기대감에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시총 10위권에 진입한 지 일주일 만에 시총 6위로 뛰어오른 건데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약 280%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11조 5천억 원대에서 43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국내외 발전 수요와 원전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운데 AI와 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 글로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전소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테물린 원전 2기 추가 수주도 확정적이라며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주기기와 가스터빈 시장의 공급이 각각 제한적일 전망이라 수주가 늘면서 실적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면제가 사라지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매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실현될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단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움직임이 처음은 아닌 만큼 이미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 있어 큰 피해는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은 아니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발탁됐는데요. 배 후보자는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을 주도하는 등 AI 산업 발전을 이끈 인공지능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 SK텔레콤에서 AI와 로봇, 빅데이터를 연구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이력에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로봇주 전반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늘 출연자분들이 가지고 온 추천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의 추천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추천주는 로봇이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의 특징주, 반도체 대표주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오늘 오후장을 빛낸 로봇주들의 급등세 정말 눈에 띄었는데 뭐니 해도 대장주를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대장주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로보티즈가 지금 사실은 맞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수익률도 좋은데 로보티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네. 시가총액 이제 1조 됐습니다. 사실은 바이오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로보티즈가 1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시가총액이 제일 큰데 삼성자회사라는 프리미엄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5조 9천억이거든요. 예. 그래도 대장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로봇의 키워드는 뭐냐면, 물론 이제 과기부 장관 임명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AI 밀어주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협동 로봇이 아니라, 예. 휴머노이드에 방점을 찍고 있죠. 그쵸. 협동 로봇 중국이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환학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네. 예. 그럼 이제 협동 로봇이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거고, 그 중에 핵심인 로보티즈가 먼저 움직였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올해 내로 휴머노이드 모델 RBY1을 200대 양산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신감이 좀 예. 있게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걸어다니는 로봇이 아니라 밑에 바퀴 달려 있죠. 네. 예, 조금 이제 가격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조만간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그것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나와서 원익홀딩스가 메타와 손가락 관련된 로봇 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예. 로봇은 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예전에 다셨더라고요. 뭐라고 달았죠? 약간 저승사자 느낌인데 원익홀딩스는 인정한다. 이렇게 댓글을 다셔가지고 예 사신 것 같겠죠, 그죠? 예, 그렇겠죠. 그죠? 예. 하여간 이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첫 스타트라고 하는 부분도 예전에 한번 찾았는데 그게 23년 12월에 한번 제가 추천을 말일쯤에 해가지고 예. 미친 듯이 갔었습니다. 예, 작년에 하루 쉬고 올해 또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그 밸류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이 양산돼서 잘 팔린다. 뭔가 우리나라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거 자체도 프론티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보티즈는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40만 원 도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 로봇주 많이 올라와서 좋은 소식이 있어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저기 돌리다가 이제 로봇주 한번 올릴 때 됐어. 그러고 다 몰린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쪽에 또 갑자기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짧게 손절가나 27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균 전문가의 추천주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는 뭐 궤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인데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거군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 네, 뭐 예. 삼성전자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영상 찍어놓은 것 때문에 목표가 다 왔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계셨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찍을 것 같고요. 26만 원까지 왔는데 이번 달에만 그 27%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변화된 기조는 좀 있어가지고 안 좋은 쪽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 주문형 반도체나 NPU의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 니즈를 좀 충당시키려는 의지가 좀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만 볼 소냐? 다른 데도 조금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HBM 쪽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물량이 거의 90%를 차지했는데 이제 80%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도 좀 주겠다라는 취지고 SK하이닉스의 지금 형태는 제 주관적인 판단은 TSMC를 무조건 따라가고 있다. 어떤 TSMC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느냐? 안정감이라는 거죠. 뭔가 이제 혁신이나 뒤처져서 물론 따라가는 삼성전자입니다만은 그런 건 하지 않고 수율의 안정성, 잘하는 거 더 잘하게끔 이걸 택하고 있는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멀티플을 그때 줬을 때 레거시 쪽에서의 진격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아주 잘 나온 그 리포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면 뭐죠? 유료 리포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 벤더가 2024년에 주어지면 지금 주당 EPS랑 ASP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26년에는 더 큰 멀티플을 줘야 된다. 동의하죠. 이제 멀티플을 어디까지 줄 거냐가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뭐 2차전지처럼 200배 이렇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과열입니다. 예.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 10배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10배 주면 40만 원이죠. SK하이닉스가 가장 휘황찬란하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PER 기준으로 밴드 상당의 9배에서 11배 사이였거든요. 지금은 6배 정도에서 7배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레거시가 이제 DDR4와 DDR5의 고정 가격, 현물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잘하는 HBM에다가 레거시의 반등도 도드라지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낸드 쪽도 평균 단가가 올라갈 공산이 매우 높아요. 3분기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하반기 때는 더더욱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HBM과 레거시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밸류를 몇 배 줄 것이냐. 저는 짜게 줘서요, 여러분들. 7배 주겠습니다. 그러면 주당 EPS 기준으로 27년이 43,000원대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딱 30만 원이죠. 그런데 저는 어깨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이제 지금 변화된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일단 29만 원까지 한번 변화된 흐름이 있으니 향해를 해보자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29만 원에 도달해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DDR5의 매출이라든지 또 HBM의 매출이라든지를 확인하고 정말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는 영역까지 도전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추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K 하이닉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는요,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건희 대표께서 보시는 내일장 초이스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은 뭐 중동에 관심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얍삽하게 자기 주말에 이걸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뭐 호주가 제일 먼저 맞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일본 니케이도 거의 뭐 약보합권에 끝났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만 좀 많이 빠졌죠. 예. 지금 미국 야간 선물도 열받게 또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제 여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예. 70년대 이후로 봉쇄해본 적은 없습니다. 시위만 했지. 여기 봉쇄하면 본인들도 어렵습니다. 중국에 원유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 물량의 90%가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해협을 통제하면 본인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최고 지도자의 판단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또 확 빠질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거기에 좀 촉각을 좀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도 다시 조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상법 개정 이슈 갑자기 좀 얘기가 없어졌죠. 네. 이게 이슈가 이슈를 덮으니까 상법 개정 얘기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이 체감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뽑고 뭐 이러느냐고 정신 없어서 지금 아직 국회에서 뭐 안건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7월 초쯤에 상장해서 시켜서 이제 아마 상장해라 이제 안건을 올려서 그렇죠. 예, 통과를 시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지금 지주사를 좀 올랐다가 좀 많이 눌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종목들 조금 다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끝난 거 아니고. 네, 끝난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LG, CNS, 삼성, SDS 이거 밸류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정책 모멘텀 그다음에 성장주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AI 관련된 기업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대기업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짜질구리한 종목 보시다가 물리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은 물리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죠. 손절하기 네. 좀 편하죠. 이제 이런 섹터 쪽은 그래도 조금 한번 발을 좀 담가 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민주 전문가의 예일장 초이스는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이건희 대표님하고. 저도 스테이블 코인에는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겁이 나서 못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가요. 좀 달려들어야 되느냐. 예. 이 달려들 때가 있긴 있는데 근데 경험칙이죠. 경험칙. 고점에서 달려들었을 때 무너졌을 때 대응 방안이고 대형주 쪽으로 가자니 좀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뭐 스몰캡 종목으로 가자니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손절매 입각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저 내용은 비슷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중동 리스크는 확전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서강대 교수, 박현도 씨하고 성일관 교수님, 유로매니아과 교수님들의 발언을 빌어서 사실 이번에 이란의 이런 행태는요, 미국에 이스라엘이 급했어요. 출구 전략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급한 쪽은 이스라엘이죠. 미사일 두들겨 맞은 지도 진짜 오랜만에 두들겨 맞은 거고요. 그러니까 급했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본질은 이란의 대응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차단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은데 예. 정말 감정으로. 왜냐하면 이란의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지금 집 앞마당에 들어와서 미사일을 쏴놨는데 가만히 있는 하메네이 입장도 우습죠. 그렇죠. 대통령이 뭐 이런 대통령이 있냐. 정치적 입장이 네. 중요하니까요. 역시나 네타뉴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되냐면 아직 부채 협의가 전혀 안 됐다. 예. 그리고 영향력도 제한적이에요. 단지 뭐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거라는 뭐 증권사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 생각이라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예. 정책 모멘텀, 스테이블 코인 지속될 겁니다. 상법 개정.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에 관련된 종목은 태웠어요. 지주사가 됐던 금융주사가 탔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점 경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잘 거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멘텀 접근을 할 거냐. 이제 어닝 시즌 돌아오지 않습니까? 실적 접근을 할 것이냐는 분명히 구분을 좀 해야 되고 양대지수가 이제 키 맞추기로 가는 과정 쪽인데 좀 더뎌요. 예. 여기 이제 계류라고 좁히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누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안 하고 내 갈 길을 정해서 하반기에 좋아질 쪽으로 접근 공략을 하느냐 그것이 정책 모멘텀이 되었건 실적이 되었건 수익률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스타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심에 반도체를 놓겠다 변함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